선거에서 떨어지더니 태양광 사업을 한다더라. 이번에 2차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신청을 완료했다고 저는 이거- 한 10개 마을이 신청했더니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주제도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 햇빛소득 마을 정책입니다.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것 중에 319개 마을에 1메가 이상의 햇빛소득 마을 발전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네, 이게 이제 제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일부 이장님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마을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계셨지만 또 상당히 다수의 국민들은 좀 잘 모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어쨌든 경쟁하시는 분들은 그 마치 이렇게 하동 전역에 검은 태양광 패널이 다 뒤덮는 이미지를 가지고 저를 공격하시고 그랬는데 이 햇빛소득 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의 주민들 70% 이상이 동의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러면 발전소 유휴부지도 정부가 줄 수 있는 거는 제공해주고 빌려주고 찾아주고 그리고 필요한 그 발전소 만드는데 필요한 돈도 빌려주고 저리로 또 심지어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장기 계약으로 정부가 또 비싸게 사주고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거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 복지에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햇빛소득 마을이거든요. 또 햇빛소득 마을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는 그런 쇼츠가 있으니까 긴 방송도 있고 쇼츠도 있습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한 7개에서 한 10여 개 마을이 하동군의 예. 마을들이 이번에 2차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7월 말부로 이제 끝나죠. 이게 신청을 완료했다고 저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신청 2차 신청이 끝마치고 아마 정부의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의한 부분과 그리고 노후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한 복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속적인 사업이라서 아마 2차가에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내일 월진 마을이라고 그게 이장님께서 10시에 보자고 해서 햇빛 소득마을 때문에 갑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7월 달에 마감한다는데 고관절 수술하셨는데 몸이 아파서 어떡하냐. 아니요. 계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이니까 편하실 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건너가겠습니다 해서 설명하러 갑니다. 네. 의원님 어떠세요? 다른 경남에서 다른 그 시군들은 이거는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어촌 기본소득이야 뭐 인구 소멸 위험 지역만 가능하지만 뭐 어쨌든 그 비교를 해보면 군 지역들, 소멸 지역들이 훨씬 이제 넓은 지가 그러니까 있죠. 네. 유리한 네. 그게 또 사실 목적도 네.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도 이런 소멸 지역들의 소득을 올려주고 인구를 늘리고 소멸을 방지하고 거기서 국가의 어떤 경쟁을 높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가 3,000개하고 네. 이게 또 언론에 보면은 내년에도 계속 받는다. 네, 그래서 고관절 아파서 당장 못하면 어쩔까 고민 안 하셔도 준비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0개를 임기 내까지 목표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올해는 700개 정도 선정하려고 정부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근데 네. 지금 신청한 마을이 1,00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1,000개는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설계하고 그 적극적으로 이걸 전국화하려는 그 추진 운동본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설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전국에 있는 마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으나 뭐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부처에서 행정부가 어떤 사업을 딱 설계를 하고 그거를 빨리 추진할 때 늘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거는 저래서 안 됩니다. 많잖아요. 제약 조건이. 그렇죠. 법도 바꿔야 되고 예. 시행령도 바꿔야 되고 또 사실 예산도 아무리 그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금융으로 한다 그래도 금융의 2차 보존에 대한 뭐 재정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뭐 하여튼 뭐 기타 등등 뭐 반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이제 시작은 했으나 이 추진본부 사람들 욕심은 뭐냐면요. 그냥 첫 해 왕창 신청이 몰려서 정부가 깜짝 놀라고 내년에 예산을 대폭 늘려서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대폭 낼 수 그렇죠. 있도록 이미 속도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또 우리 여당이니까 적극적으로 관련 법 개정 다 해주고 그래서 시행령도 빨리빨리 개정하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주문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뜨끈뜨끈한 정보를 들은 바로는 9월쯤에 3차 신청을 받을 거라고. 다행이네요. 이장님한테, 올진이 이장님한테 9월에도 3차가 있다고 눈젖이 이야기해서 안심시켜야 되겠네요. 컨설팅을 한 7개 정도 마을을 다녀봤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도 2번, 사실 제가 선거 전에도 이 관련된 교육을 좀 했었거든요. 이장님들 모아서.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장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협동조합 만드는 거.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게 엄청난 막 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돈이 드는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되게 막 이 바들바들 떨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시작을 못해서 엄두를 못 내시는 거예요. 그때 틈새를 갖다가 네. 끼어 들어가는 오는 세력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민간 태양광 강 사업자들이죠. 업체들이 많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구상하고 1.5메가 네. 한 마을에 하나 정도 되는 1.5회가 엄청난 엄청 거죠. 커요. 3,000평에 1메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네. 효율도가 달라졌죠. 네. 또 그때 계산해 본 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거의 99.9%의 돈을 다 빌려서 밖에 못 했어요. 그 네. 빌려서 해도 10년 동안 빚을 다 갚고 10년 갚는 동안에도 각각의 3명이서 동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한 300여만 원, 400여만 원 매월 받을 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나면 막 어마어마한 돈 나오는 그때 그런 프로젝트 시행하다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정부가 다른 거는 몰라도 마을에서 마을 발전소 네. 협동조합이 만들어낸 전기는 책임지고 사주겠다. 오케이. 보내는 문제 좀 해결해 주겠다. 네, 이렇게 전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7월 말로 끝난 게 아닙니다. 3차 한다고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내년에도 상반기 때 또 할 거예요. 그리고 협동조합 만드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한테도 연락 주시고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다. 이거 가지고 또 어떤 분은 재윤경 후보가 그 전 의원이 선거에서 떨어지더니 태양광 사업을 한다더라고요. 저는 진짜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태양광. 네. 제가 업자랑 같이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에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업체 선정은 마을에서 최대한 좀 그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렇게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어쨌든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것까지 그 전문가란 업체가 아니고요. 영리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총리실 산하의 추진본부 행안부 산하의 추진본부 이런 분들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햇빛소득 마을 얘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빚 얘기입니다. 빚. 어쩌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빚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빚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하동 사람들. 연대보증이라는 거. 아이고 어마어마했었어요. 저희 네. 동네. 집에 문을 따고 들어와요. 주인 없어도 따고 들어갈 수 그- 있어요. 거기 모든 가전 도구에 압류 딱지 붙이고